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소식 전해주실 때는 유현진 선수가 볼펜 투수였는데 이번엔 선발로 나와서 좋은 성적 거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가 오늘 세인트루이스와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서 예. 6이닝 동안 안타 3개, 볼넷 1개만 내주면서 네. 1실점으로 막았고요. 네. 또 1대1로 맞선 7회 2사 2루에서 그 대타로 교체돼서 그 승리를 따내지는 못했지만 네. 또 체인지업과 슬라이더, 커브를 섞어가면서 그 변화구로 그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네. 세인트루이스하고 경기했다니까 오승환 선수가 세인트루이스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오늘 세인트루이스 마무리 투수 오승환 선수도 예. 또 2대1로 앞선 9회에 등판했는데요. 예. 그 선두 타자에게 빗맞은 안타를 내줬지만 또 후속 세 타자를 가볍게 요리하면서 네. 시즌 12세이브째로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오승환 선수는 꾸준한 성적을 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우리 유현진 선수는 부상 끝에 완쾌까지는 아직까지 뭐랄까 컨디션이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류현진 선수가 사실 올 시즌 초반에 또 2승 5패로 부진해서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중간 개투로 밀렸었는데요. 네. 또 최근에 구원 등판에서 세이브 올렸고 또 다시 임시 선발 기회를 잡았는데요. 네. 또 오늘은 또 굉장히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직구 그 구사 비율을 좀 낮추고 네. 또 변화구를 섞어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도 또 류현진이 올 시즌 최고의 피칭을 선보였다 이런 평가를 한 만큼 또 예. 앞으로 또 전망은 좀 밝은 편입니다. 우리 박민 기자가 이 세 분들하고 친하시죠? 유현진, 추신수, 오승환 선수들하고 친하시나요? 네, 저는 주로 그 축구와 농구 이런 쪽으로 좀 주로 많이 근무를 해서요. 예. 야구 선수와는 이렇게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면 저희 방송에 나중에 쉴 때 좀 나와서 방송해 주십사고 좀 로비 좀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 선수들에게 악플을 많이 달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20세 이하 대표팀 선수들이 그 네. 월드컵 16강전 포르투갈전에서 1대3 완패를 당했고요. 네. 그래서 또 악플이 쏟아지면서 그 선수들이 좀 다소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악플을 달까요? 네, 아무래도 그 악플러들이 또 유독 스포츠 선수에게 악플을 다는 경향이 짙은데요. 네. 제가 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또 악플러가 또 자신이 못 이룬 성과에 대한 질투 그리고 또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의 라이벌에 대한 분노가 작용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스포츠 선수들을 좀 너무 또 만만하게 보고 폄훼하는 그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네, 왜 스포츠 선수를 만만하게 보죠? 글쎄요, 그 일부 편견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또 뭐 공부는 안 하고 운동만 하는 선수가 아이고. 이렇게 또 그 좀 말도 안 되는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셔서 네. 또 그렇게 또 작용한 거 아닌가 또 이런 또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우리 스포츠 하는 선수들도 머리가 있어야지만 스포츠 선수로서도 성공한다는 그런 점을 좀 많이 부각시켰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네,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경제 코너 시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고 있죠. 각종 공약들이 국정과세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와중에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 불교 각각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의 경제부 박병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수업을 하다가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네. 너 교수님 방송 들어봤어? 그러니까 한 학생이 들어봤어. 네.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아니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경제 이야기를 하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 그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좀 여러 가지 종교인 과세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음으로 좀 나온 겁니까? 한번 짚어보시죠. 네, 이게 좀 불씨가 된 게 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네. 종교인 과세를 2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네.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 예. 이런 내용의 이제 한겨레신문 기사가 나오면서부터 시끄러워졌는데요. 김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인 과세를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하면 네. 불 보듯이 각종 그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과세할지 아직도 세부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당장 이제 과세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예.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청와대도 좀 입장이 약간 애매하게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진은 우리랑 조율이 된 게 아니다. 그리고 결정된 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만약 그게 아니라 의지가 있었다면 이거 사실과 다르다든가 그대로 과세를 한다 이랬으면 논쟁이 없었을 텐데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논란이 또 커진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민심을 좀 보고 행동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이었겠죠. 네. 반발이 많이 있었다고요? 네, 뭐 시민사회단체 또 일부 종교단체 예. 또 정의당 같은 또 정치권 예. 심지어 이제 같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이 기독교 시민단체입니다. 이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라는 단체에서 예. 성명을 냈는데요. 이 납세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가 없다. 예. 이제 와서 종교인 과세 유예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밝혔고요. 네. 참여연대도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또 노회찬 정의당 원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온 국민에게 공평히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종교인 과세는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라 2000년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거다. 이렇게 예. 반발했습니다. 예. 또 더불어민주당의 그 박용진 의원도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종교인 과세 미루겠다는 김진표 위원장의 주장에 반대한다. 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원칙을 흔들어서 혼란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도 높게 또 약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교인에게 과세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아마 의견을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이 좀 궁금해집니다. 다른 말씀도 좋지만 종교인들에 대해서 이 과세, 소득이 발생한 곳엔 세금이 있어야 된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 한번 주십시오. 우물정 0945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사실 그 종교인 과세 이 문제는 갑자기 얘기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까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예. 얘기했던 것처럼 예. 이게 사실 처음 얘기 나왔던 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였거든요. 네. 그때 한번 들여다보다가 예. 힘들다 이렇게 해서 덮은 건데. 왜 힘들다 덮었습니까?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의견이 그렇게 반발이 좀 많았군요. 되지가 않았고요. 예. 그때 또 노무현 정부의 사실 그 중반부였기 때문에 의견을 또 모으기도 힘들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2012년에 가서 예.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 예.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 필요하다는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뭐 정권이 끝나게 되니까 부담 없이 말을 했을 텐데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 종교인 소득을 과세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당시에 이제 증세 대신에 여러 가지 세분 발굴을 하자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예.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추진을 했고요. 분명히 그까지는 큰 이제 진전이었다 이렇게 봐야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2013년에 종교인 소득을 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을 냈습니다만 네. 역시 이제 반발이 심해가지고 국회 네.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예. 종교인 소득을 이제 소득세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무슨 종교인 소득이 소득이냐 예. 아니다. 이렇게 반발을 해서 이 설득을 못 시켰는데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2013년 11월에 가가지고 예. 그러니까 2달이 지난 이유인데요. 예. 그렇다면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 중에서 사례금으로 보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종교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니까 네. 그러면 이제 1년 뒤에 다시 논의하자 그래서 또 1년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15년이 됐는데요. 이제 2016년부터 이제 과세가 되다 보니까 네. 또다시 이제 정부가 세법 개정을 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지난해 1월에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 중에서 종교인 예. 소득으로 이렇게 항목을 잡아서 예. 이제 과세하는 시행령이 이제 개정되고 또 공포가 됐는데요. 예. 다만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했지만 예. 시행은 2년을 늦춰서 2018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사실 그때 당시에도 2년 연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예. 정권이 바뀌는데 설마 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김진표 위원장이 이제 이걸 다시 2년도 연장하자. 즉 내년부터 소득분부터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2020년부터 과세를 하자는 얘기인데 네. 근데 2020년 가면 또 정치 이슈가 있죠.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있죠. 과연 총선 앞두고 이 종교인 과세 그대로 할 수 있을까? 또 힘이 있는 정권 초반부도 못 했는데 네. 이미 문재인 정부 중반부에 넘어가는데 네. 과연 그 과세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또 이제 드는 거죠. 김진표 국정자문위원장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취자분들 의견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김진표 위원장님 참고하십시오. 2120번님, 8588번님, 8700번님, 0440번님, 0080번님, 3752번님, 2626번님, 7910번님 과세 찬성합니다. 이렇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죠. 종교인 세금 내지 않는다. 뭐 법이 있나요, 이런 거? 네,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소득이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소득이 있는 분은 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네. 다만 이제 관행적으로 이 세금을 안 냈을 뿐입니다. 네. 과거에 특히 우리 정부가 군부 정권이다 보니까 예. 감히 이제 종교계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마라 이 얘기를 하지 못했던 이런 역사적인 배경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 하지만 재밌는 게 이제 미국을 보면 대부분의 주에서 종교인에 대해서 또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박균일 기자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교회가 매매되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교회 매매될 때 단가를 어떻게 매기는지 아시죠? 신도수 얼마에 네. 주일 헌금이 얼마다 이게 매매가의 기준입니다. 네, 국내도 최근에 그렇게 되고 있죠. 예. 특정 종교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사실은 뭐 애가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저를 매매했다는 건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마련된 종교인 과세가 근로소득자냐 자영업자냐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죠? 네.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종교인으로 인정을 하고 기타 소득 중에서 이제 종교인 과세, 종교인 소득으로 하기로 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일반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들이 네. 보기에 이 세금 부담이 실제로 크지 않다라는 부분이 사실 그렇게까지 세금을 안 내고 싶냐 이렇게 또 반발할 수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이 기획재정부가 추계한 것을 보니까 네. 이제 단순 공제만 하는 그 가정하에서 보면요. 네. 연소득 5천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현행 법대로라면 종교인은 57만 원의 세금을 내고요. 네. 똑같은 소득을 얻는 근로자는 74만 원의 세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 소득 근로자들이 돈을 더 내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고요. 네. 물론 이제 신용카드 이용액이라든가 네. 교육비, 보험료에 따라서 이런 각종 공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주목되는 게 현재 우리 그 종교인들이 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을 보니까 80%는 면세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5명 중에서 1명 정도만 세금을 내는 거고 네. 4명의 성직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즉 도심에 있는 대형 교회나 대형 사찰 등에서만 이제 세금을 네. 내는 거지 네네. 일반적으로 골목에 위치한 자그마한 종교 시설에 있는 뭐 네. 목사님이든 스님이든 이런 네. 분들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보면 되고요. 네. 심지어 만약에 소득 수준이 낮은 목사님이나 스님의 경우는 오히려 네. 근로장려금이라든가 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주어집니다. 제가 참고 있기를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신부님이 세금을 내시게 되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자격도 동시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저생활비 이하로 받는다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특정 형태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참고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금 글을 보내주시는데요. 김진표 위원장님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난 다음에 문자가 한 25건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종교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합니다. 2850님을 비롯해서 100%가 거의 다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마련된 종교인 과세가 뭐 근로자 소득자나 자영업자들의 높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야 될 사람도 있고 안 내야 될 사람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종교마다 각각 다를 것 같아요.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네, 뭐 대체적으로 뭐 종교마다도 좀 다르고 또 예. 같은 종교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냐 적냐에 따라 또 그죠. 다르고 예. 또 개인에 따라서도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불교나 천주교 같은 쪽에서는 당연히 내겠다라는 좀 쪽이고요. 예. 이제 기독교 쪽에서 좀 반대가 많은데 네. 물론 이제 기독교 쪽에서도 대형교회 중심으로 이런 좀 반대 여론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종교 단체가 박빙률 기자님 시내를 가다 보면 네. 여기도 양극화가 심해요. 네.
대기업 종교 기관이 있냐 하면 정말 골목에 어디 흐름한 2층을 빌려서 개척교회 같은 그런 교회도 있고 절도 있고 그죠? 네. 이 종교인 과세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전반적으로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정부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가 정세에 대해서 끓이고 있는 겁니까? 이 김준표 위원장 말을 빌려서 왜 그렇습니까? 네, 사실 이제 그 김준표 위원장의 이제 발언이 좀 예사롭지 않다 보는 게 네.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보이고 있는 이런 증세에 대한 입장이 예. 약간 좀 이게 적극적이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 보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 사실 뭐 세계 어느 나라 국가나 증세를 좋아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예. 다들 신중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 특별히 증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이번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많은 복지 정책, 일자리 정책, 예. 요거 실행하려면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집행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면 네. 어디서 이제 돈을 재원을 확보할 건가 이걸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일단 문재인 정부는 첫 번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 예. 얘기하고요. 그렇죠. 또 두 번째 그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겠다. 예. 이제 그러고도 안 되면 증세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 이 문구만 보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랑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첫 이제 출범을 했었고 또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예. 신중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네. 자칫 좀 약간 좀 방향성을 잘못 신호를 주다 보면 네. 실기를 해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예. 결국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이 공약을 이행을 하려면 국채를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다 보면 여러모로 이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아니냐. 예. 그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세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앞에 이현주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 수석 부대변인이 아주 좋은 말을 하나 하셨어요. 예를 들면 세금을 과세를 할 때 이 세금이 목적세냐 아니면은 일정 기간 동안만 딱 정해지는 그런 세금이냐 아니면 멀리 내다보고 네. 결정을 해야 되는 세금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 11조 추경을 하겠다. 이게 한번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지만 세금은 예산은 그렇죠.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일자리에 필요한 비용은 결국 임금을 줘야 되니까 30년 동안 근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 들어가죠, 돈이. 예.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조세 공약도 좀 더 세밀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선 공약 중에서 논란이 될 만한 조세 공약이 몇 개 있죠. 네, 사실 그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세금 관련 공약을 보면 정말 좋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데요. 네. 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매길 때 우리가 정의롭게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부과하겠다. 이것을 이제 그 국민들에게 약속을 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는 약간 이제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추후 이제 앞으로 논란이 될 만한 세금이 또 2천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 이제 이 부분에 죄송합니다. 약간 또 논란이 후반부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선 공약집에 보면 일정 수준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추진하겠다. 지금 이제 완화를 약속을 해 있습니다. 현행 보면 연소득 2천만 원에 초과하는 임대소득은 지금 종합과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2천만 원 이하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 이게 사실 논란이 많이 됐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본 2천만 원은 따박따박 세금을 떼가면서 그러니까요. 뇌에 그 월세를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박근혜 정부도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앞으로 세금을 받겠다 확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죠. 결정만 했지 결국 시행을 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과세도 점점 약해졌는데 현행대로라면 이 과세가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임대소득이 약 1,000만 원까지는 실질적인 세부담이었고요. 2천만 원 임대소득을 받으면 한 56만 원 정도의 이제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금은 2019년 소득분부터 적용이 되는데 하지만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공약을 통해서 일정 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또 비과세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완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시간만 많으면 여쭤볼 게 상당히 많네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저 박민율 기자와 이야기를 아주 상세히 나누고 있습니다만 4051번님 교회도 국가에 11조 냅시다 이런 말씀도 있고 4155번님 종교인도 투표하지요. 그럼 세금 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1580번님 천주교는 근로소득으로 세금 낸 지 20년 넘었습니다 하시고요. 저희 거의 100%가 지금 종교인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대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걸 김진표 국정자문위원장께 또박또박 읽어드렸습니다. 자, 일정 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이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원래는?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
연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연소득 1,000만 원이나 혹시 혹은 1,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비과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읽힙니다. 네. 연소득 1,000만 원이면 월세 한 80만 원쯤 되는데요. 예. 이 정도는 소액이니까 여전히 비과세를 해주자. 이제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 임대하는 분들의 뭐라 그럴까요? 신분도 다양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참 이게 쉽지는 않은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1,000만 원까지 현행으로 세금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제가 되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비과세랑 면제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어떤 겁니까? 비과세는 아예 소득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파기되지 않죠. 예. 반면에 면제는 신고는 하지만 각종 공제로 인해서 세금을 내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드러나는데 예. 이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국민연금료라든가 네,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지 않았던 분들이 소득이 파기되다 보니까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바뀌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뭐 자식이 있으면 자식 밑에 들어가 있던 분들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갑자기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고령자분들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 소득이 생겨버리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도 있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자체 세금을 내기보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소액의 이제 월세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군요.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저도 회사를 나오고 난 다음에 지역 가입으로 국민 의료를 하니까 한 달에 거의 한 9만 원 정도밖에 안 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득이 발생하니까 25만 원으로 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도 가서 성실 납부를 했는데 요즘 주변에서 보면 폐지 죽거나 경비하거나 이런 분들 소득 얻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이하의 월세 받는 분들 우리가 빼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청소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렇죠. 경비를 쓰시는 분들도 지금 다 소득이 발생을 하면 1,000만 원 이하라도 지금 다 신고를 하시거든요. 그럼 신고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뭐 사회연금료를 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과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박병률 기자하고 정말 경제에 관한 단단한 이야기 말씀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런 좋은 말씀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였습니다. 네, 종교인 과세 문제에 답변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 찬성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이 이야기 들어본 것 중에서 가장 핫한 내용이었네요. 인터뷰는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곽수영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